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지금 다 매장에서 디카페인 원두 사용하고 계신가요? 최근에 디카페인 커피가 수급량도 많이 줄어들고 시장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디카페인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드려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 자리를 좀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디카페인 원두 수급이 많이 줄어든 걸 예측할 수 있는 이유들이랑 디카페인을 떠올리셨을 때 보통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한번 모아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최근에 저희 도매사업부 쪽에 샘플 요청을 많이 주시는데 디카페인을 요청해 주시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. 여쭤보니까 원래 납품받고 있던 곳에 디카페인이 지금 품절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들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. 좀 찾아봤어요, 자료들을. 일단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디카페인 생두 수입량이 쭉 증가를 했고요. 2018년 기준으로 한 1700톤 정도 되는 규모에서 2023년 기준으로는 6,500톤 정도 되는 생두량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. 스타벅스에서 나온 기사가 있어요. 2024년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이 약 3,270만 잔이라고 합니다. 2023년 대비 한 55% 정도 증가를 했대요. 판매 잔수로 보나 생두 수입량으로 보나 진짜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, 저희 사업부의 디카페인 원두 판매량도 체크를 해봤는데요. 22년도부터 쭉 성장을 했고 23년도에는 45% 정도, 24년도에는 35% 정도의 판매율 성장이 있었습니다. 이건 정말 수요가 예측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됐어요. 보통 이제 로스터리들에서는 내가 판매할 생두들을 또 1년 혹은 1년 이내 사용량을 예측해가지고 수입을 해오거든요. 그 수입해는 양이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거다 보니까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쇼트가 나는 보릿고개 시즌이 오는 게 아닌가. 실제로 카페에서도 디카페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늘고 있다. 이건 아마 카페 사장님들이시라면은 훨씬 더 체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리고 또 최근에 대체 커피 시장도 되게 활발하게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. 대체 커피라는 경우도 결국에는 디카페인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 시장, 되게 큰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아니요. 그게 참 어려운 게 디카페인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는 해요. 콜드브루로도 판매할 수 있고 드립으로도 할 수 있고 에스프레소로도 할 수 있는데, 에스프레소나 드립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그라인더를 하나 놔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내가 지금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라인더를 하나 더 넣는다는 게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, 그라인더 2개 이제 소모품도 갈아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청소도 해줘야 되고 세팅도 2개를 다 맞춰줘야 되고,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2개를 다 관리해야 되는 거에 대한 각오가 좀 있으면은 그러면은 시작하는 데는 워낙 추천을 드리고요. 근데 내가 지금 이 하나를 하고 청소하고 뭐 소모품 갈고 이런 것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은 2개 놓는 순간은 품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거는 그냥 디카페인 아니더라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원두 쓴다고 모든 곳이 다 커피가 맛있는 건 또 아니니까. 이걸 풀어내는 방식이 만약에 디카페인 콜드브루를 어떤 식으로 좀 제조하고 있고, 혹은 이거를 이용한 어떤 시그니처를 하고 있고, 이런 거를 풀어내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좋은 디카페인을 쓰는구나, 콜드브루, 이렇게 인식되는 거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일단 그 가격이 가장 많이 대표를 하는 것 같은데,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로스터리들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디카페인은 되게 좋은 품질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2022년도 전에는 저희도 이제 디카페이네이티드, 그러니까 디카페인화된 생두를 이제 납품을 받았어요. 이제 22년도 4월부터는 저희가 이 공정을 맡기기 전에 생두를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독특한 프로세싱 커피들도 디카페인화를 많이 하거든요, 가공을.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수요와도 이제 되게 잘 맞물려졌고, 그런 타이밍도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멕시코 처음에 이제 케이브가 로스터리에서 로사랑 멕시코 워시드 샘플을 테이스팅했고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생두를 선택하고 가공을 맡기는 이 작업까지 하고 있고, 지금 생두팀인 로사가 멕시코에 있는 텍스카맥스 가공소에 지금 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올 뉴크롭들을 좀 이제 같이 보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.
방금 전에 나오던 화면이랑 옷이랑 이런 게 좀 달라졌는데 이번에 멕시코의 데스카맥스 가공소를 직접 방문하고 나서 좀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말씀드리려고 급하게 촬영을 했습니다. 일단 데스카맥스 가공소 자체가 굉장히 설립된 지 오래되었더라고요.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확인을 하게 됐는데 1980년대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, 이 마운틴 워터 프로세서라는 이 공법 자체를 87년도에 특허를 내서 그 이후로 이제 쭉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놓고 있는데요. 이 데스카맥스는 이컴이라고 하는 큰 회사의 자회사이고, EISA라고 하는 브라질 커피를 구매하는 회사와의 합작으로 올해 9월경에 브라질에 데스카맥스 가공소를 오픈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도 브라질 생두를 활용한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 디카페인 커피들을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. 어쨌든 지금 데스카맥스는 전부 다 공정을 다 기계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,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계속 투자와 설비 증진을 한다고 합니다. 한번 이런 뉴스들을 좀 전달드렸고요. 그럼 다시 이야기 흐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라는 가공 방식이고, 얘네들은 물을 이용하는 가공 방식이에요. 그래서 물 안에 생두를 담가 놓고 커피 성분과 뭐 카페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뽑아낸 다음에 거기서 카페인만 제거하고 다시 커피 성분을 생두에 넣고 이제 잘 건조시켜 가지고 이제 출하가 되는 그런 과정이죠.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나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많이 사용돼요. 품질이 가장 괜찮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여겨지는 것 같고, 자연 친화적이다. 이것도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아요. 저희도 이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를 거친 카바노크라는 생두를 디카페인 된 걸 처음 테이스팅 했을 때 굉장히 그 특징적인 노트들이 두드러졌어요. 군고구마 같은 느낌이라던가 단맛이 강도 높게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, 그게 이전에 다른 디카페인 생두들이랑은 조금 차별점이 엄청 큰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, 혹은 뭐 이제 물을 사용한 가공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아닐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. 일단 로스팅 포인트 대비 원두 색깔이 진해요. 그리고 기름도 되게 많이 나와요. 뭐 이제 원인은 가공에서 이미 건조시킬 때 한 40도 내외 정도의 온도로 건조시켜요. 그러니까 얘는 이미 한번 저온 로스팅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인 걸 가져와서 로스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이제 추출할 때 레시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진짜 많이 공감이 돼요, 저도. 디카페인은 메인 블렌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판매되는 숫자가 적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라인더 체인버 내에는 잔류한 그 커피 가루들이 좀 있겠죠. 띄엄띄엄 얘를 추출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세팅해둔 분쇄도 대비 추출 시간이 좀 빠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추출 레시피로 추출한다 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. 그래서 드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. 내가 필요할 때 갈아내겠다. 혹은 에스프레소 추출하는데 리테일 그라인더들을 사용하신 경우도 있죠. 근데 이게 또 몰리면은 답이 없어요. 몰리면 이 손이 빠르지 않으면 되게 힘든 일이라서. 근데 어쨌든 디카페인 커피 자체는 다른 일반 커피보다는 훨씬 더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과 맛이 좀 있어요. 그게 추출의 범위가 조금 더 넓다라고 느껴져요. 농도와 디테일한 향의 차이가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커피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그게 디카페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향, 약간 호박이나 아니면 고구마나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게 하는 향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단맛이 되게 좀 있는 편이에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우리 매장에서 너무 많은 원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디카페인 커피 품질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이제 디카페인 얘기들을 쭉 진행을 해봤고요. 저는 만약에 지금 디카페인 커피를 판매하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판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콜드브루도 괜찮고 필터도 괜찮고 에스프레소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어떤 형태든 디카페인을 꼭 판매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매년 디카페인을 소비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, 이걸 기반으로 보더라도 앞으로도 디카페인은 찾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디카페인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저희 도매사업부에서도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아래 설명란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. 궁금하신 것들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